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뽀키만세, 뽀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이죠. 오늘 낮에 12시에 동기 세무사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갔다가 또 창원에서 또 후배 세무사님의 개업식이 있어서 개업식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집에 오니까 한 4시 정도 되었네요. 너무 피곤해요. 네. 하지만, 피곤하지만, 뽀키는 잠을 청하는 대신 여러분들의 알 권리,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네, 여러분들의 그 지식에 대한 그 갈망 해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오키 구독 좀 해주세요. 네, 해주시면 안 돼요? 구독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법에서는 그 취득 시기를 과연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출발하시죠. 자, 여러분, 또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네, 여러분, 제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자, 여러분, 그 취득 시기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보통 이렇게 사시죠. 계약금을 내시고 그리고 중도금을 내시고 잔금을 지급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잔금 지급일이 내가 취득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는 그 잔금 전에 만약에 등기를 완료하시면 등기 이전일이 내 취득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 유형에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 것만 아니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데 그 취득 시기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나중에 사신 그 부동산을 양도를 할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기 보유 공제 있죠. 그죠? 네. 그걸 적용할 때도 보유 기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관련이 되고요. 또는 부동산을 단기간에 매도하시게 되면 세율이 아주 높은 그런 뭐 40%, 50% 이런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취득 기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지 일반적인 세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흔히 아파트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날 또는 뭐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날이 정해져 있죠. 뭐 4월달, 5월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도 또 취득 시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취득 시기의 차이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아무 탈 없이 잘 거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상양도입니다. 네.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언제인지 모르겠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소일. 네, 그냥 등기가 이전된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등기를 옮겨버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기 접수일이 여러분들의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할부 조건. 네.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할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부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할부가 되느냐면 양도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 두 가지를 만족했을 때 그건 장기 할부 조건 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등기 옮긴 날이죠, 이게. 또는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빠른 날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부동산을 이제 뭐 상가 같은 걸 또는 토지를 판매를 한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그 사는 사람은 내가 돈을 다 지급하기 전에 미리 받아서 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 또는 대금을 청산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날이 여러분들의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만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장기 할부 조건을 따지는 건 계약 당시에 그 계약서를 보고 따집니다.
나중에 계약을 했다가 뭐 다른 뭐 불가피한 상황으로 뭐 약간 1년을 경과해서 돈을 지급한다. 그래도 그거는 장기 할부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기 할부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가 건설한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네. 요거는 직접 집을 짓는 거죠. 또는 상가를 짓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네. 첫 번째,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서란 거는 그 건축물을 다 이제 건축하시면은 구청에다 이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서가 교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날짜에 취득을 하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날을 또 취득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뿐만 아니라 뭐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여나 상속으로도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럴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상속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딱 보시면 등기 원인일이 있고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는 이 상속 개시일이란 건 즉 등기 원인일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원인일이 뭐겠습니까? 피상속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상속을 받았다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뭐 10년이 지나서 내가 등기 접수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취득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증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증여를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주로 등기 접수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에 의하여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법적 분쟁.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취득하게 됐다. 그러면 그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법적으로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그날로 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뭐 밑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흔히 여러분들 땅, 뭐 토지 수용이나 뭐 그런 거, 도로 낸다고 아니면 뭐 개발한다고 수용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대금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빠른 날이죠. 그죠? 네. 다만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공익사업에 의해서 수용당할 때 뭐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된 자산이다. 그러면 언제 취득일로 볼 것인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또는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본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냥 완성된 날로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완성되지 않았는데 돈을 뭐 먼저 줬다. 그럼 여러분 아직 취득한 거 아니에요. 네. 완성이 돼야지 취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환지라는 게 뭐냐면 서로 가진 땅을 그냥 교환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교환 과정에서 뭐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으면 A 땅과 B 땅이 정확하게 면적이 같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 즉 원래 갖고 계신 땅에 그 땅의 최초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시는 겁니다. 다만 자 보십시오. 밑에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즉 땅을 교환했는데 땅 면적이 변했다 이 말이죠.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본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땅에 대한 면적만큼의 바뀐 땅의 취득 시기는 이 원래 땅의 기존 취득 시기로 가는 거고요. 자, 땅 크기가 뭐 이렇게 됐다. 이만큼을 제외한 이만큼이 증가된 거잖아요. 이 증가된 부분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로 온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블로그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시기가 되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 시기지만, 그죠? 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분양권을 전매 많이 하시죠, 그죠? 분양권 계약서를 쓰면서 뭐 권리를 승계하는 거, 예, 그거는 뭐 권리는 승계는 되지만 법적으로는 그 권리 승계 계약서 쓰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분양권을 파시고 잔금을 지급받은 날, 그날 양도 시기가 되는 거고, 예,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준 날, 그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린벨트에 있는 땅 같은 것도 한 번씩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잔금 청산일이 여러분들의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파신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시기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 땅을 매매하시면은 파시면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신고 기간은 그 허가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허가가 안 나면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내용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키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